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2차전지 관련주는 당분간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영상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저희 생각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의 주가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상승합니다. 첫째,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둘째, 회사가 가시적으로 성장하는 실적을 보여주면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성을 인정해서 높은 PER을 용인해 줍니다. 그래서 PER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주가는 매출과 이익에 비례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PER도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장주는 이익의 증가와 PER의 증가라는 두 개의 엔진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익의 증가 때문에 주가가 10배가 오르고 또 높은 PER을 인정받아서 PER이 10배가 되면 주가는 총 100배가 오르는 셈이 됩니다. 북미에 MTY 푸드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성장주의 주가 상승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TY 푸드 그룹이라는 회사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MTY 푸드는 1979년에 홍콩의 캐나다 이민자였던 스탠리 마라는 사람이 몬트리올에 차린 중국 음식과 폴리네시안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시초였습니다. 그 후 스탠리 마는 끊임없이 M&A를 했고 그래서 현재는 약 70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브랜드가 MTY 푸드가 보유하고 있는 70개 브랜드 중에 일부입니다. 이 회사를 보면 2003년에는 매출이 1200만 달러였습니다. EPS, 즉 주당 순이익은 10센트에 불과했고 주가는 34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폭발적 성장을 해서 10년 후인 2013년에는 매출이 1억 달러를 넘었고 EPS가 1.3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34달러 34센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0년 동안 13.4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정확히 101배가 올랐습니다. 이익은 13배가 늘었는데 주가는 왜 100배가 올랐을까요? 이것은 시장에서 성장주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인정해주는 PER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2003년 PER은 3.4였는데 2013년 PER은 25.6이었습니다. 시장에서 PER을 7.5배나 더 높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회사가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을 앞당겨서 미리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매출이 3억 1,500만 달러로 증가했고 EPS는 4.5달러였습니다. 하지만 PER은 13.5배로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3년 이후로 어느 정도 고성장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PER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주의 주가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MTY 푸드그룹의 차트입니다. 2013년에는 2003년에 비해 주가가 100배가 올랐습니다. MTY 푸드그룹은 2013년까지 PER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PER이 줄었지만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해피한 경우입니다. 성장주의 전형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우선 성장성을 반영해서 주가를 왕창 올립니다. 그러다가 성장성이 둔화된다는 낌새만 보이면 PER을 급격히 축소시키면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장주였던 SK텔레콤을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최저 397원이던 주가는 계속 오르더니 2000년대 초반에
87,475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22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성장주의 주가 상승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즉 폭발적 매출과 이익 증대, 그리고 성장성에 따른 높은 PR의 인정, 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SK텔레콤의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격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냐 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의 성장성이 둔화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프리미엄을 걷어내고 높은 PER을 인정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실적이 나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그때보다 더 좋아졌지만 지금은 높은 PER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주식시장에서 높은 성장성을 인정해서 PER을 높여줄 때 이때 파는 것이 정석입니다. 즉 성장주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주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성장주이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고 성장주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주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가 이것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2차전지 관련 회사가 물량은 얼마나 많이 확보를 했고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익은 얼마나 많이 증가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실적이 그 투자자들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미 높은 PER을 인정해주면서 고성장을 모두 주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자들이 컨센서스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익이 들어도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것이 성장주의 속성입니다. 마치 SK텔레콤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성장주인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1000억 원이고 예상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액이 900억 원에 그쳤고 영업이익이 90억 원에 머무른다면 여전히 많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기업을 심각한 적자로 예상했는데 약간만 흑자가 나도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인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할 때는 향후 실적이 고성장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컨센서스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2023년 2차전지 관련주들은 투자자의 컨센서스를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가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2023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상태에서 2차전지 주식만 상승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의 주가도 한참 전에 꺾였습니다. 대장주가 꺾인 상태에서 그 분야에 속하는 다른 주식들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도 모두 꺾였다는 것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빠졌다고 들어가기에는 위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의 SK텔레콤 주가에서 보듯이 주식시장에서 성장주에 부여하는 높은 PER은 언제 축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점 참조해서 설사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를 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바닥을 충분히 확인한 후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